첫 번째 집합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 나열이랑 조건 제시 그리고 그냥 나열을 총 세 가지가 있다. 원소 나열은 집합을 표시할 때 그냥 중괄호를 치고 원소들만 이렇게 쓰면 돼요. 조건 제시는 뭐야? 조건 제시 좀 중요한데 조건 제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소를 포함하려면 예를 들어서 x에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쳐주면 x의 원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어떤 b라는 원소에 있다, x는 c라는 원소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혹은 말로 쓰는 경우도 많아.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원형 그림을 그려서 여기 안에 명령이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다른 데는 집합 문제에서는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집합으로 표시할 때, 알겠지? 조건 제시법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가게 되면 뭐에 대한 교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이런 표현들을 좀 한번 복습할 건데, 이거 뭐였지? 이게 뭐야? B가 B가 X가 B에 포함되는 원소. 원소지, 그치? 포함되는 거지, 그치? 네. 이런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에는 원소가 되게 특이하게 결정될 수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모양이 원래 공집합이잖아요. 네. 집합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원소가 이렇게 생긴 원소라고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배웠죠? 이건 뭐야? 얘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배웠습니다. 얘 몇 개 있죠? 원소 개수가 3개 있다. 여기는 A까지 붙여줘야 돼요.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거고요. 이번에 부분 집합할 건데 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분을 갖고 있든 전체를 갖고 있든 이걸 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원소를 이렇게 원소 위주로 좀 봤거든? 원소 위주로. 근데 부분 집합은 뭐냐면 집합끼리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원소는 혓바닥 모양이지만 혓바닥 모양이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한다?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 부분 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아. A가 B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새가 어떻게 나오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네. 근데 그림상 요게 정확한 표현이고, 혹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A랑 이렇게 같이 똑같이 모양을 내도 부분 집합의 관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삼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다 삼킬 수 있다. 알겠지? 근데 만약에 요거 두 개는 되는데 어떤 거 안 되냐면 요게 안 돼. 하나라도 삐져나와 있어, 이렇게. 집합이. B에서 같지 않은 원소가 요만큼이라도 나와 있으면 돼, 안 돼? 얘는 안 되는 걸로 봐. 그러니까 조금만 나와 있어도 안 되고 다 들어가 있어야 돼. A가 모든 게. 그게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너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거는 무조건 되는 게 있거든? 책에 나오는 거. 얘랑 얘는 무조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같지 않는 건 당연히 아무것도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체도 아까 방금 말했죠? 똑같은 거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간다. 알겠지? 예. 그럼 부분 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 예를 들어서
1, 2, 3의 원소를 갖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 1, 2, 3의 원소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 부분집합은 공집합도 일단 처음에 되고요. 네. 원소가 한 개인 애들도 되는 거야. 봐봐. 원소의 개수를 구별하는데 원소가 얼마일 때 0개인 거. 공집합 하나 있죠? 원소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거. 집합 뭐야? 1, 2, 3. 원소가 두 개인 것도 있겠죠? 원소 세 개는요? 1, 2, 3. 그치. 총 몇 개냐면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거를 매번 쓸 수가 없잖아. 점차 원소가 늘어나면 매번 이렇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표현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이라고 표현하고요. 2의 n제곱은 뭐냐면 얘가 원소의 개수야. 뭐라고? 얘가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다 표시할 수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부분집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매번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보냐면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라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거 헷갈려요. 요게 의미와 요게 의미가 어떻게 구별되냐 이렇게 보는 거야.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 이거 몇 개야? 3개야. 근데 이거 집합의 개수라고 보면 몇 개야?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8개로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해 볼 때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런 표현이 있거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소만 세면 돼. 그게 아니라 나타낼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는 이렇게 세면 A의 개수는 이라는 말 자체가 집합의 개수는 이거든. 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는 뭐야? 결국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합의 개수는 뭐다? 부분집합이다. 한 번도 삐져나오면 안 돼. 다 들어가 있어야만 돼. 안 들어가 있으면 부분집합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의 내용입니다. 진부분집합 말고 여기 부분집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야. 그래서 부분집합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한 거지. 알겠지? 근데 만약 부분집합 아니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랑 똑같이 뭐 해주시면 돼? 빗금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빗금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진부분집합과 뭐 서로 같은 집합은 표현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제가 표시한 거 똑같아요. 서로 같은 집합 뭐야? 서로 같아. 똑같아. 원소도 같고 뭐 다른 것도 다 같아. 요거랑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부분집합이긴 한데 뭘 제외한 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이런 표시잖아. 이 들어간다. 집합끼리 표시. 근데 얘는 진부분집합은 얘를 제외하는 거야. A랑 B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진부분집합 개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여기서 한 개 빼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만 빼면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만. 알겠지?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면 되겠죠? 개념 확인 한 개만 합시다. 자, 어디 볼 거냐면요 373번만 볼 거야. A가 B의 진부분집합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자, A랑 B랑 공집합과 3과 5래요 원소가. 자, 근데 중요한 게 A의 원소가 373번 보게 되면 요 표시와 요 표시는 엄연히 다르다. 알겠지? 얘는 원소가 존재해요. 원소 한 개이고요. 그 원소 한 개가 뭐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 0개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표시하는 거지. 이건 집합이지만 얘는 집합이긴 한데 공집합은 아니에요. 알겠죠? 네. 공집합과 모든 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삼킬 수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2의 몇 제곱? 제곱 얼마야? 4가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답은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373번에는 진 부분집합 고르라고 하니까 진 부분집합은 아니겠지? 뭐 진 부분집합도 맞긴 하겠다. 왜냐면 A랑 B랑 같은 경우가 아예 안 나올 거니까. 그치? A 볼게요. A는 부분집합 관계예요. 두 번째 10보다 작은 소수는 이거고 B는 얼마야? 10까지인가? 10이 아니라 그냥 8까지. 자, 뭐만 포함하고 있어? 2만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한 개만 포함하는 건 부분집합이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부분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 이 하나만 걸치고 나머지 하나가 안 걸쳐. 이렇게 지만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 모양은 부분집합이 절대 아니에요. 한쪽이 다 들어가 있어야만 돼. 예를 들어서 A 안에 B가 다 들어가 있거나 혹은 B 안에 A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삐져나온 건 애초에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디귿 2랑 4인데 x는 자연수에서 2, 3, 4까지 되네요. 그쵸? 그러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지금 부분집합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자기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디귿도 되고 기억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집합의 연산을 좀 할게요. 넘겨서 168번 봅시다. 168페이지. 자, 이제 7번 볼게요. 기호의 사용이지? 기호의 사용인데 보세요. 얘는 뭐만? 원소만 가능하고요. 얘는 어디만 가능해? 집합만 가능하다. 요 얘기예요. 알겠죠? 원소만 가능하고 집합만 가능하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은 A가 이렇게 생겼네요. 원소 몇 개지? 원소 몇 개예요? 원소 4개요. 4개여야 돼요. 왜?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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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쉼표 기준으로. 알겠지? 그럼 원소 표시만 있는 것만 보자. 2번, 4번, 5번 볼게요. 자, 원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떤 표시? 얘는 원소에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원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집합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건 집합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건 원소로도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원소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원소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 들어가나요? 원소 있네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도 한번 볼게. 4번. 이거 공집합 아닌가요? 집합인데.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 이거 나와있네. 뭐야? 원소 보는 거야. 원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원소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원소만 찾으면 돼. 알겠지? 봐봐. 여기도 한번 볼게. 여기 딱 봤을 때 원소 찾네. 원소 봐.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왜 없어? 이렇게 생긴 원소는 있는 건데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뭐야?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갖는 집합이야. 집합. 여기도 애초에 가정이 집합이고요. 얘도 집합이에요. 얘도 집합이에요. 여기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고. 근데 혹시나 집합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원소를 갖고 있는 애가 있을까 한번 확인만 해주는 거야. 어차피 집합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원래 다 집합이에요, 얘들아. 알겠지? 집합 간의 관계는 뭘 써야 돼? 부분집합 써야 돼. 그러니까 얘를 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원래 다 안 되는 건데 원소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없어? 그럼 땡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1번, 3번도 볼게요. 여기 1번, 3번은 집합이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집합이면 당연히 집합 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맞지? 네. 그러니까 얘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의 관계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집합이 아니면 안 돼. 그럼 여긴 집합 간의 관계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은 뭐만 보는 거야? 안에 있는 원소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까? 라고 보는 거야.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집합이네. 들어가. 오케이. 되는 거. 이거 원소지 않나요? 아니 우리 뭐 보기로 했어? 집합. 집합 간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1과 2가 원소 안에 들어가 있나요? 라고 보는 거야. 1과 2가 원소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는 이것도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원소와의 관계는 이렇게 생긴 거는 원소만 보는 거고요. 얘는 뭐만 보는 거야? 집합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집합 끼리는 여기 안에 원소만 보는 거고 얘는 전체 다 원소로 생각해야 돼. 근데 그러면 저기 원소에 1, 2 둘 중에 하나 아니 2가 없었으면 저 3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요? 만약에 A에 2가 없었다면 A가 2가 없었으면 틀린 거지. 그 만약에 이거 없는 채로 갔어? 다 맞는 얘기죠? 근데 만약 1이라고 했어.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2가 없어서. 안에 2가 없어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원소와 부분집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아예. 근데 의미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뭐냐면 집합이어야 돼.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 부분집합 자체는 무조건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생긴 원소들은 집합이 지금 아니에요. 집합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1, 2, 3, 4, 5를 가졌다고 해볼게. 4, 5가 여기쯤에 있겠지? 자, 이게 뭐야? 집합관계야. 이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집합으로 표현해요. 이런 건 돼요. 또 어떤 건 돼요? 이런 건 돼요. 요것도 돼요. 요런 느낌이야. 다 집합으로 돼 있어요. 무조건 B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이어야만 된다.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러면 혹시 그러면 이것도 되나요? 되죠. P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건 되나요? 원소를 그냥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규칙이라서 원래 너 말대로 생각하면 들어가 있는 거 맞아. 하지만 표현 쓸 거면 원소로 표시해야지.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저 A에 원소가 1, 2인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요거? 저기 원소가 1, 2인 집합이 원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이걸. 그 그림으로 하면 그림을 하면 이거 그대로 해줄게. 얘가 원소인 거야. 이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원소들인 거야. 근데 얘는 원소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긴 모양이 원소가 없잖아. 그래서 달라. 얘는 어때?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집합이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집합이 따로 있는 거야.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한번 해볼까요? B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한번 풀어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374번을 한번 해볼 거야. 374번 한번 해보세요. 말장난이거든?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어요? 다 몇 번이에요? 3이 3번? 아, 옳은 것은이구나. 맞죠? 얘는 왜 안 돼요? 없어서. 얘는 뭐야? 없어서. 없으면 이런 원소가 없으면 뭐야? 얘는 뭘로 보는 거야? 원소가 없으니까 원소로만 생각하자. 원소가 없잖아. 그치? 이런 모양의 원소가 없잖아. 얘는 집합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뭐야? 얘가 원소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BC랑 원소 보는 거야. 있어 없어? 있어. 되네. 근데 이거 뭐야? 집합으로 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요? 있는데요. 원소를 가진 집합이 있는데요. 이렇게 봐서 부분 집합만 형태만 생각하면 된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좀 말장난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장 어려워해요. 첫 벽이에요. 첫 벽. 자, 그럼 예제 8번도 볼게요.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두 집합. A와 B에 대해 관계 물어봤죠. A는 3의 A 플러스 1이고요. B는 요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분집합 나와있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부분집합을 당하는 얘 모든 원소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얘 안에 있어야 돼. 알겠죠?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봐봐. 상수 A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 A가 뭔진 모르겠지만 A 플러스 1이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3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지? 예.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할 건데 어떤 걸만 결정하면 되냐면 원소를 한 개만 잡아도 돼. 예를 들어서 나 A 플러스 1로 잡고 싶어? A 플러스 1로 잡아도 돼. 3으로 잡고 싶어? 3으로 잡아도 돼. 알겠지? 만약에 3으로 먼저 해볼까요? 3으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3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지만 부분집합이라면 반드시 B에는 뭐가 있어야 돼? 원소 3이 있어야 돼. 맞죠? 예. 그러면 3이 아니잖아. 그치?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A가 3이거나 A 플러스 4가 3이면 돼. 그쵸? 그래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왜 끝난 게 아니지? 3만 들어가면 안 되고 얘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여기 경우 A는 3과 4가 될 거고요. B는 어때? 4, 3, 7이 되기 때문에 부분집합 되네. 오케이. 3은 합격.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볼게요. 어때요? 0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부분집합이 아닌 걸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두 가지 다 비교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 A 플러스 1로 하고 싶어? 이게 끝이야. A 플러스 1로 하고 싶다면 A 플러스 1이 반드시 뭐가 돼요? 4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A 플러스 4가 될 수 있어. 이거는 뭐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치? 요거만 표현하면 돼. 그래서 되게 보통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가 비교되는 게 좀 편하겠지, 그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그 내용이고요. 자, 2번은 더 쉬워요. 예제 8번의 2번은 왜 쉽냐? 집합 A가 나와 있어요. B는 어떻게 돼 있어요? 2, A, 그 다음 뭐야? 3A 플러스 1. 뭐만 보면 돼? 그러니까 숫자로 보는 게 가장 좋아. A랑 B가 같다면 원소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아야 돼요. 그쵸? 예. 그러면 위에 있는 얘랑 무조건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줘야겠지? A는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돼.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2 나와요. 근데 1을 대입해볼게. 1도 나오고요 4도 나와. 같네. 이러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2인데 얘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5 나와요. 같아요? 같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377번만 좀 볼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행이동은 확 빨리 나왔고 집합을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이유는 집합은 처음 해서 그래요. 평행이동은 어느 정도 예전부터 했던 거니까. 377번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두 집합이야. X에 대한 표시야. X는 뭐야? 2차 부등식이죠? 예. 이거고요. B는 얼마야? 요거죠? 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분식. 풀면 되지, 그치? 똑같이 뭐 해주면 돼? 인수분해 해주면 돼. 왜 4이기 때문에 요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K 이하는 어떻게 돼? 그냥 이거야. 끝이야.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오게 되면 수직선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6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K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맞지? 앞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중간에 잘려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K의 최소값 얼마일까? K 6. 6이 돼야 되겠지, 그치? 예. 같아졌을 때 가장 부분 집합이면서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K는 6보다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에 답은 최소값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기는 할만한데 부분 집합 개수 아까 해드렸죠, 그쵸? 네. 개념 2번만 보면 되는데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한 번 더 할게요. 170페이지에 모든 원소를 포함하고만 있으면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2,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공집합은 부분집합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모든 집합은 들어가요. 그리고 원소가 한 개짜리일 때 또 두 개짜리일 때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몇 개야? 총 8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걸 매번 셀 수 없으니까 규칙이 생겨서 어떻게 되냐면 2의 n제곱이라고 표시하고 n은 뭐라고? 원소의 개수가 된다고. 만약에 그러면 집합이 (1, 2, 3, 4, 5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예요, 그쵸? 네.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얼마야? 2의 5제곱이 나온다. 몇 개? 32. 32개가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표시할 수가 없겠지, 그치?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 2개인 것들은 1, 2, 1, 3, 1, 4, 1, 5, 2, 3, 2, 4, 2, 5, 3, 4, 3, 5, 4, 5 여기만 몇 개 있어? 10개 있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2의 n제곱으로 된다는 거야. 여기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지금 밑에 있는 그 그림이 있죠. 표 이렇게 5x, 5x 이렇게 나오는 표 있을 거야. 혹시 보이니? 걔는 1번에 그게 2의 n제곱 나타내는 증명인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선택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의 원소가 있는데 나 이거 선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표현 방법이 뭐야? 동그라미 x 이게 나중에 중복수열이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집합을 표시하고 싶은데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치? 예. 내 경우에서 몇 개야? 2개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2개야. 그러니까 뭐의 제곱과 똑같아. 봐봐. 5제곱이라고 하면 이걸 전개할 때 다항식 전개해서 내가 어떻게 말했니? 이 배수 셀 때 어떻게 배수를 다 제곱할 건 아니잖아, 그치? 몇 개요? 만약 내가 x제곱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x제곱이 첫 번째 자리에서 되든가 이렇게 3개 되고 여기는 x가 선택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 뭐가 선택돼야 돼요? 상수항이 선택될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꼭 이 위치여야 돼? 아니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5개 중에서 3개만 선택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 어차피 3개니까 x제곱 마이너스는 몇 번 선택돼? 2번 선택돼. 요게 나중에 보는 확통의 이항 정리라고 하는 부분인 거야. 근데 이걸 이미 했었어.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선택될 수 있다 정도만 보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확히는 확통 내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현한 집합을 표현할 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가 집합을 볼 때 나 원소가 1이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2도 맞겠죠? 2도 똑같이 나도 나오고 싶어 혹은 안 나오고 싶어. 3번도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경우의 수가 다 몇 개야? 2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래서 2의 n제곱이 되는 거야. 해보니까 2의 n제곱이 됐다는 건 좀 그렇고 이렇게 나와야 돼. 내가 난 나오고 싶은데 1이 나왔어. 2 나오고 싶은데 나왔어. 나 안 나오고 싶은데 안 나왔어. 그럼 1, 2가 뭐야? 부분집합 일수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좀 했고 뭐 별건 없어요. 그죠? 이 n제곱이 나온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나 선택하고 싶어 선택 안 하고 싶어 몇 개로? 항상 2개로 나오니까 원소들은. 알겠지? 그래서 나온 거고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릴게요? 요 밑에 때문에 1번 그 밑에 계단 2번 내가 원소를 갖지 않아 혹은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은 특정 원소 2의 n-k 똑같이 나타내요. 왜 똑같이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집합 중에서 원소가 2, 3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나타내고 싶어. 2, 3을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이 부분집합은 2, 3이 반드시 포함되면 안 돼. 요런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몇 개 중에서 2의 6제곱 중에서 몇 개 빼면 돼? 2개 빼면 돼. 원소의 개수 2의 4제곱이죠. 자, 이거 어떻게 났을까? 여기랑 똑같아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 좀 볼게. 1, 2, 3으로 가정해보자. 내가 2가 안 나오게 하고 싶어. 2 제껴봐.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은 매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봐봐. 야, 2개씩 나와서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 부분집합이야. 나 반드시 2를 제외하고 싶어. 그럼 여기 선택권이 있어 없어? 경우에서 보면 선택권이 없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표현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야, 어차피 제외하고 볼 건데 내가 왜 봐? 이런 거지. 그럼 나머지 몇 개만 보면 돼? 2개만 OX를 보면 되는 거야. 경우에서 2개니까 이게 몇 제곱? 제곱이 되는 거야. 마치 한 개 빼는 거랑 똑같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반대로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야.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면 얘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데 왜 OX를 보지? 반드시 포함할 건 얘인데 안 본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도 어차피 얘가 결정되어 있어. 만약에 이런 거지. 제가 어떤 거 봤는데 어떤 특정한 회사 같은 건데 여기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럼 보통 0명 뽑는다고 하면 진짜 0명 뽑는 게 아니라 제약이 없다는 뜻이거든? 지원하는 그 인원수 생각 안 했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2명을 뽑는다고 할게. 제 경험담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2명을 뽑아요. 그래서 면접까지 봐야 돼. 서류 전형해가지고. 봐봐. 한 단체 면접이라서 몇 명 뽑혔지? 8명인가? 10명인가? 그러면 5명씩 면접을 보는데 이 친구가 한 명이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 3번인가? 뭐 이렇게 한 2명 정도가 이미 심사위원이라 아는 사람이에요. 농담 따먹기 하고 있어. 한 명은 여기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고 한 명은 진짜 거의 친인척 느낌이었대. 그래서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웃었다는 거야. 이 사람 뭐가 돼? 난 왜 여기? 실제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 처음에 초장에 심사위원인데
자네가 왜 여기 있나? 막 이렇게 여기 시험 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것도 있고 내정도 있어. 내정. 그러니까 한 명 뽑거든?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한 명 이것도 경험상 아니고 들을 건데 한 명 뽑는 거거든? 지원하겠지?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 판이 좁으면 이런 업계가 좁으면 또 들리는 소문이 있단 말이야. 아 이거 이미 누가 뽑기로 했는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뽑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뽑기로 되어 있지. 진짜 이미 이걸 왜 말했겠어? 이미 뽑혔어. 한 명을 뽑는데 이미 한 명 뽑히기로 했어. 의미가 있니? 경우의 수를 세는 의미가 있어? 여기서 500명이 지원했대. 경우의 수가 의미가 있냐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뽑히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야. 반드시 포함하는 거를 왜 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외하는 거는 빼는 거 오케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포함하는 거 왜 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반드시 포함하고 싶어. 빼. 왜 빼요? 반드시 포함하는 건데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지. 제외하는 거지. 이미 포함했으니까. 당연히 포함된 걸로 보는 거니까 제외하는 거야. 만약에 그때 2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1명이 만약에 내정이야. 이미 뽑히기로 했어. 사장님과 악수까지 했어. 이미. 잘 부탁하네. 네. 근데 면접을 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가 500명이 지원했든 1000명이 지원했든 경우의 수는 한 명이 이미 뽑힌 걸로 보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나머지 한 명에 대한 경우의 수만 달라지는 거지. 알겠죠? 들어온 세상. 자, 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함되고 안 포함되는 건 다 원소의 개수에서 빼면 돼. 근데 378번과 379번처럼 대놓고 나오지 않아.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이렇게 명칭이 나오지는 않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378번 한번 해볼게요. 옆에 이게 몇 제곱이야? 5제곱이 부분집합 개수죠, 그쵸? 네, 1번 요거고요. 지금 부분집합 개수 뭐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니까 한 개만 빼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진 부분집합이야. 그 다음에 379번. 부분집합에서 이사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싶대. 몇 개예요? 2의 제곱입니다. 1을 원소로 갖고 싶지 않대. 2의 몇 제곱? 3제곱. 8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2는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고 싶대. 그냥 둘 다 빼버리는 거야. 2의 4제곱에서 얼마야? 2개 빼면 돼. 4, 8, 4가 나오게 되겠죠? 포함하든 안 포함하든 일단 경우의 수에서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배웠으니까 예제 9번은 쉽고 예제 10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72페이지. 172페이지에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나와 있어서 한번 보는데요. 자, A는 12의 양의 약수라고 나와 있어. 그치? 써야겠지 뭐.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원소의 개수를 모르면 부분집합을 알 수가 없어요. 원소의 개수 몇 개야? 6개야. 1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소수는 원소로 갖지 않는데 뭐 해주면 돼요? 얘 제외하면 돼요.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 2의 세제곱이 답이 되는 거야. 첫 번째. 2번도 마찬가지.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 적어도 나왔네. 적어도. 적어도 무슨 뜻이야? 이 6건이지. 6건이야. 적어도는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이 2학기, 2학기 마지막 볼 때 혹은 고1 경우의 수 배울 때도 적어도는 6건이라고 했어.
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는 4의 배수가 1개만 들어가 있어도 되고 2개가 다 들어가 돼. 근데 4의 배수가 지금 2개나 있으니 4가 들어가도 되고 4, 12가 들어가도 되고 12가 들어가도 돼. 다 따질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에서 그냥 뭐 빼면 돼요? 4가 안 들어가. 4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걸 빼버리시면 되겠지.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예제 10번을 은근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르겠죠? 한번 볼게요.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자, A가 뭐지? 홀수. 그 다음에 20 이하의 소수니까 B는 다 써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자,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집합 X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아니야, 얘들아. 밑에 문제 보면 집합 X의 개수니까 집합의 개수야,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그럼 얘는 뭐야? 아, 부분 집합의 개수 물어보라는 거구나. 근데 봐보세요. 2, 3, 5, 7, 11, 13, 17, 19. 여기는 3, 5, 7. 당연히 어때야 돼? 부분 집합의 관계니까 서로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이잖아.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좀 잘 보이는데 이런 식이에요.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무조건 다. 그러면 X는 반드시 뭘 포함해야 돼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3, 5, 7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X랑 A는 부분 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혹은 같은 경우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네들이 볼 때 X를 볼 때 얘는 3, 5, 7을 반드시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한 개도 빠짐없이. 알겠지? 예.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상관없어. 하지만 3, 5, 7은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봐봐. B의 부분 집합은 어때요? X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얘를 벗어날 수는 없어. 그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부터 볼게. X가 될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야. 그치? X가 될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요거야. 근데 앞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갖고 있어야 돼? 원소 3, 5, 7을 갖고 있어야 돼. 반드시 갖는 거니까 빼는 거죠. 얼마예요? 2의 5제곱.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383번을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혹은 네, 383번 볼게요. 지금 풀어보셔도 되는데 집합 X의 개수가 16개래요. 자연수의 N값 구하래.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는 거지, B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B가 들어갈 거니까 이 N제곱이 X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될 거고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 1, 2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를 뺄 거야. 그럼 얼마가 나와? 2의 4제곱이 나온다. 그럼 N-는 얼마예요? 4예요. N은 얼마지?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뭐 여기는 그 다음에 어렵진 않고 특히 175페이지에 392번이나 393번을 헷갈리진 않겠지, 그치? 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392번은 규칙이고요, 그쵸? 392번은 노가다 문제야. 다 해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다 해봐야 돼. 393번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다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393번에 이 말만 아시면 되는데
자 얘가